안녕하세요. 요사이 코로나가 많이 번성하는데 건강에 유의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는 데 있어서 집을 구하든지 세를 들어가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 참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건설업 30년 공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30여 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저는 현재 토목특급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중개사, 즉 말하자면 복덕방 찾아가죠. 아니면은 법원 경매로 하든지 뭐 두 가지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후의를 잘 생각해서 우선 첫째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임대해서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절차를 하고 난 뒤에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 상태나 집안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집을 하는 데 있어서 아내자, 이제 집에 사모님들이 대부분 가보면 첫째 안방을 열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부엌을 둘러보는 것이 왜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가 잘 돼가 있더라도 전부 문을 한 번씩 열어봐야 됩니다. 문이 삐그덕거리고 뭐 이래 된 게 많아요. 그래서 또 소음이 어느 정도 지나치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또 이제 뭐냐면 창문 같은데 습기가 있나 없나 이것도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 같은데 도배했는데 우리가 이제 곰팡이나 습기 자국을 잘 살펴보시고 또 이제 화장실 바닥에 있죠. 화장실 바닥에 수돗물 한번 틀어보십시오. 배수가 잘 되는지 그리고 이제 변기통을 열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누질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기통을 할 적에 물을 싹 내리고 반드시 뚜껑을 닫고 검토를 뚜껑 열어놓고 하면은 거기에 균이 있으면 호흡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소소한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매할 때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매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것을 우리가 이제 세밀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집에 문제가 있다든지 창문에 또 이제 뭡니까 늘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할 적에 그 상태로 집을 매입하거나 세가 들어가면은 나중에 집주인한테 법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사법에. 그래서 세밀히 처음대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너무 이 부동산업자를 불신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매매를 이루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집을 이사를 가든지 아파트를 특히 매매할 때는 이 집 위치도 좀 봐야 됩니다. 바로 내 집 뒤에 큰 뭐 도로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코너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조금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돼요. 등기부 등본은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일에 있는 분들 쉽습니다.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과 그리고 도시계획하위원회를 꼭 발급받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매입하고자 하는 이제 주택에 가압류나 가처분, 건저당 뭐 그리고 또 특히 이 집을 한 데 있어서 내 이 사고자 하는데 불법 건축에 해당이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 무심코 넘기면은요 일단 매매가 끝나버리면 그 그걸로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 매입하거나 들어가신 분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송사를 한다면은 첫 번에 이사를 가든지 매입을 하는데 재수 없잖아요.
끼림직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이제 내 불법이나 이런 것이 침범이 되지 않느냐 안 하느냐,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의 집을 하면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첫 번부터 일기름씩하지 않게끔 조사를 세밀히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얘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근데 공인중개사와 내가 조사한 거와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이 서류에다가 기재를 하십시오. 반드시.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이런 집이나 아파트가 마음에 든다면은,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공인중개사라도 요새 보면은 물건의 이력이라든가 족보 같은 건 대부분 조사를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본인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1차 어디 끝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계약 시점에도 우리가 이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급지기 시기가 이래 되죠. 요때도 우리가 집을 매입을 하거나 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며칠 정도 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 대신 그날로 등기부 등본을 다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소리 방송에 안 됐지만 믿을 놈 없어요. 그래서 중도금, 잔금 지급 시에도 그 날짜에 등기부 등본을 보시라는 겁니다.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믿어야 되겠죠. 난주 믿고 후회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다 되면은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잖아요. 마지막 잔금 지급하는 날도 그날 등기부 등본을 띄보셔야 돼요. 그 중간에 압류가 들어오든지 뭐 여러 가지 법적 조처가 들어온 일이 비일비재 봅니다. 제가 건설업 35년 대기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무자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분쟁을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주인한테 잔금을 지급할 적에 부동산 중개사나 할 적에 그날로 등기부등본을 띄달라요. 그날로. 예? 벌써 며칠 됐다. 괜찮습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예? 자기 재산은 자기가 보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내가 다 치르고 나서 등기하러 딱 가면 세금이 체납이 되고 가압류가 되고 별거 다 있어요. 정말로 이 부동산은 내 소유로 할 때는 본인이 발로 쫓아다녀야지. 누구 믿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해서 매매 계약을 할 적에 꼭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 내가 의심적인 거는 밑에다가 참고 서면에 별도로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는 상대가, 예? 매수자가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 해도 집을 사고 팔 적에나 아니면은 새로 이사를 구입할 때는 절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금, 계약금, 잔금을 치르고 대부분 그냥 그것을 주는 그냥 등기부 등본을 그냥 떼서 그냥 그대로 봐요. 그러면 그 며칠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이런 걸 참고를 하면은 집을 구입할 적에나 또 헌주택이나 세주택이나 또 내가 임대, 장기적인 임대 들어갈 적에 뭐 당하는 일이 없고 크게 여러분들 염려 안 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잔금 지급하는 날짜에 그날 때 보시라 이거. 그리고 그날로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하셔야 돼. 예?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러면 절대로 부동산 구입을 하는데 속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설업 35년, 제가 이제 공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목건설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현장에서 느끼고 본 것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